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AI 진영의 대형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죠. 외국인의 매도 대다수가 전기 전자업종으로 집중되면서 그간 많이 올랐었던 대형 IT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변동을 크게 자아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주말 사이는 AI 진영의 종목들이 미국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에 1차적으로 안도했고요. 또 주말 대규모 대기업의 투자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내외로 조금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함께 살피면서 일정 부분의 반등을 기대하며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점검해 보시죠. 낙폭에 비해서 시원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기술주들의 반등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인데요.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22,900선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일부 낙폭이 좀 과도했던 기술주들, 특히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났던 하루였고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이 AI 트레이드의 향방을 판가름하게 될 주요한 이벤트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캐피털닷컴에서는 AI 매매의 큰 시험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버블 우려를 진정시키거나 혹은 더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당일 변동률 위로든 아래로든 6.2% 정도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변동률이 예상이 되는 만큼 또 이날 당일에 주가 그리고 AI 진영 전반의 흔들림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의 상단을 캐핑하고 있는 요소로는 줄어들고 있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CME 패드워치 툴 조금 아까 확인했을 때 12월 25bp 인하 확률이 단 44%,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5%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날도 이어졌던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매파 발언의 영향이었습니다.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추가 금리 인하가 고용 시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4bp가량 급등하는 등 시장에는 부담을 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관련주들이 일부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AI 버블론을 반박하는 월가의 목소리들이 일부 부각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JP모건의 한 가지 보고서가 들려왔습니다. AI는 지금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AI 기업들이 10%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생태계 전반에서 6,500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500억 달러라 하면 사실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는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 수치이지만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는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지금 드리고 있는 막대한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한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 관련주들 매매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JP모건의 이 보고서를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바론, 기술주의 하락은 기회다. 나는 테슬라의 주식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커다란 상승 후의 조정은 당연하다. 강세장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멘트 역시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이 이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갔던 대표적인 AI 종목들이죠. 오라클과 팔란티어의 주가가 반등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각각 2% 그리고 1%대 상승세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1.7%대 장 후반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마이크론의 이슈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4%대나 급등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죠. 삼성전자가 DDR5 칩 모듈 가격을 60%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관련된 칩들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여전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고요. 그 덕분에 샌디스크의 주가 역시도 4%대의 동반 강세를 나타내게 됐죠. 테슬라입니다. 이날 역시나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쏠리면서 0.6% 가까이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한 가지 이슈, 중국산 부품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는 앞으로 중국산 부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지금 정말 대체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한 가지 부품을 꼽자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될 겁니다. 중국의 CATL이 그동안 공급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것을 그나마 대체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파나소닉이 꼽히죠. 이 두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베어드 측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AI 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투자 의견 아웃퍼폼, 목표 주가는 $600로 제시하면서 이날 1%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셨을 만한 또 다른 뉴스죠. 월가의 빅샷들, 거물 투자자들의 매매 내역이 드디어 또 공개가 됐습니다. 13F 공시이고요.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공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가량 지연된 매매 내역이라는 데에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매 내역에서 정말 눈에 띄는 한 가지, 좀 신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주요 특이사항들을 일단 쭉 보시면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동안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축소를 지속했습니다. 애플 14.9% 비중 마이너스로 줄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6.2% 줄이면서 이제 전체 비중 가운데 단 11%만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요 맨 아래 보시면 알파벳을 비중 1.6%로 신규로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순위가 10위로 올라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40억 달러 금액으로는 이만큼 매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알파벳을 버핏이 택했다라는 사실에 정말 흥분하고 또 신나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버핏이 그동안 오랫동안 홀딩을 했던 또 다른 우량, 빅테크주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을 텐데 이 애플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지난 10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워렌 버핏이 처음 매수를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이때 매수 단가는 $25였고요. 이후에 3년간 분할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주가가 약 10배가량 상승을 했죠. 지금 주가가 $272니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던 것은 작년부터 이제 2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리는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술주를 10년이나 홀딩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특히나 초반에는 분할 매수를 꾸준히 했었던 만큼 이번에 새롭게 픽한 거대 우량주인 알파벳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지속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애플처럼 장기적으로 홀딩한다면 물론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플처럼 알파벳도 10배 정도 10년 동안 뛸 수 있을 만한 포텐셜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종목이라든 라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이라는 종목도 사실 2년에 한 번꼴로 30%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 흔들림을 견뎌내고 알파벳을 꾸준히 보유하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시는 또 다른 초고수죠. 스탠리 드러켄밀러 역시도 이번에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을 신규로 편입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억만장者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 역시도 아마존과 알파벳을 보유 중이다. 그러니까 월가 거물들의 공통적인 종목 픽은 현재 아마존과 알파벳이구나라는 결론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에 다녀와서 웨이모 타고 감탄만 할 게 아니라 그때 구글 알파벳의 주가를 샀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며 체린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내가 그때 내리는 선택, 후회로 기억될지 아니면 참 잘한 나라며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지금입니다. 양지수 금요일 꽤 크게 흔들렸죠. 코스피 3.8%, 코스닥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매크로가 불편해지면 이 정도로 충격을 가해질 수 있구나.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요. AI 버블론 계속 버블이다 아니다 서로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날 이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날 AI 버블론에 자극이 된 것은 키옥시아의 충격이었죠. 키옥시아 실적에서 노이즈 발생으로 인한 충격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의 전망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며 칩뿐만 아니라 전력과 에너지 단까지의 하락을 이끌어냈죠. 반도체 그리고 효성중공업으로 대두되는 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이런 쪽, 범 AI까지도 함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 대다수는 전기 전자 업종이었고 이것은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하락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나마 시장에 개별 특징주라로도 이제 힘을 실어준 쪽이 바로 이 한미 협상 팩트시트가 드디어 공개됐다라는 점이죠. 주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상선과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라는 점,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절차를 미국이 지지해주기로 한 점, 또 의약품 관세 최대 15%로 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코스피 쪽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했죠. 조선주, HJ중공업, 대한조선,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들 혹은 기자재단까지도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NK는 거의 상한가까지 거래를 마쳤고요. 세진중공업도 이 10% 이상의 급등을 보였네요. 자,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이슈나 AI 버블론이 완연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동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나 빠르게 진정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급 주체는 개인의 매수 방어 혹은 기관의 수급일 겁니다. 기관은 아무래도 실적에 조금 집중된 중소형주단에 포트 베팅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기관의 빈집 실적주 체크를 꼭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은 1,470원 돌파 이후에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그래도 1,450원대로 나름 안정되는 모습, 일부 기대 요소들은 있었으나 워낙 이쪽에서 변동을 크게 자아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꽤 크게 드러났습니다. 자, AI 인버스 성격을 띠고 있는 섹터들
지난 금요일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버텼습니다.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관련한 이슈 이후에 220억의 지분 투자 이슈가 이날 또 부각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기록했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ABL 바이오 3일 동안 보유했어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세였죠. 이날 6%의 추가 상승을 더하면서 17만 4천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단에서 이제 좀 발동이 걸린 게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아무래도 최애국 대우 이슈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전에 유럽에서의 성과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3일간 사실 ABL 바이오만큼 좋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도 대웅제약 혹은 퓨처캠, D&D 파마텍 등의 종목들이 따라갔죠. 함정남 차장님 지난주 월요일에 퓨처캠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하고 가셨었는데 일단 퓨처캠이 14% 추가 상승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주 앞서 보여드린 대로 마스가 이슈 속에 올라갔고 2차 전지 쪽 이날 빠졌죠.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이슈로 리콜 소식이 전달되자 LG 에너지 솔루션, LNF, 포스코 퓨처엠 등등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앞서 체리앵커도 전달 주셨었는데요. 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쪽 혹은 자동차 부품단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그 뉴스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죠. 자, 그 밖에 실적 특징주로는 시어스테크입니다. AI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에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그 덕분에 실적 기대가 높아졌고요. 의료 AI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제대로 보여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런 금요일 장에서도 상한가를 거래하기도 했죠.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의료 AI단의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소외됐었던 것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신테카 혹은 온코크로스, 3빌리언 혹은 시어스 테크놀로지까지도 일부 바톤을 이어주는 종목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의료 AI 테마는 일단 생존하는 걸로 보고 가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도 핵심 소재 실적 이슈로 인해서 나름 시장 대비 선전했고요. 그 외로 간다면 애프터마켓의 실적들이 있겠죠. 애프터 쪽에서는 이제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등이 실적을 냈는데요. 삼양식품은 장중에는 하락이었었는데 매출 컨센 상단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도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고요. 밀양 2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치도 한껏 높아졌죠. 애프터마켓에서 장중의 흐름을 뛰어넘는 시세로 일단 거래 마쳤고요. 농심도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좀 줄인 채로 거래를 마쳤다. 이 정도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컨센에 20% 높게 나온 점에 비교적 그나마 좀 개선되는 시세였고요. 풀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외에서 애프터마켓은 아니었고 시간 외에서 상승이었는데요. 실적 호조로 시간 외 주가 반응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 정도이고 실적 불안에 시간 외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이 정도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아진산업, 인텍플러스 혹은 CP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어떤 만회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개별 특징주단의 뉴스들도 같이 점검해 드렸고요.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장. 앞서 살펴보셨겠습니다만 AI 진영의 하락시 매수 심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은 오르며 끝날 수 있었죠. 전약 후강에 힘을 실어준 건 저가 매수 가동에 기술주가 반등한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이 올라섰고 이들 상승에 기여한 점, 특히나 마이크론 상승에 기여한 것은 삼성전자의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일부 관계자 말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특정 제품은 뭐 50% 조금 더 나가면 60%까지 가격을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의 시세를 자극했는데요. 이 뉴스가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또 저가 매수를 가동시킬지 봐야겠습니다. 자, JP모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력했죠. AI 거품 아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요. 그리고 롬바론도 기회다라고 외쳤고 모건 스탠리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변동은 정상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로는 체린스픽 종목이에요.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측에서 매수하면서 애프터에서 반등을 줬었는데 완벽했던 3분기 실적과 9월 달에 반독점 이슈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미나이에 대한 관심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시각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종목들 내에서 막 급등으로 도드라졌다기보다는 정말 꾸준했던 올해의 종목으로 알파벳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일단 팔란티어, 오라클 등이 반등을 줬고요. 좋지 않은 내용으로는 여전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반등 역시나 제한되고 일부에만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납포 이슈로 인해서 중동 불안이 나오며 유가도 올라가기도 했죠. 자, 뉴욕장에서 AI의 반등은 달가우나 뭔가 시원한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AI 논란의 분수령 종식을 시켜줄까요? 아니면 증식을 시켜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기술주의 무기력한 흐름을 엔비디아가 끊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힘 빠지는 흐름을 만들어낼지 봐야겠죠. 아마도 이번 실적은 그동안 3개월 사이에 대규모 제휴 소식 혹은 신규 계약과 투자에 대한 어필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언제나 기대 그 이상이어야 했죠. 아마도 얼마나 더 큰 기대 이상이 나오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AI 버블론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일정 분야가 바로 칩의 감가상각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이 어떻게 코멘트 되는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미리 목표가를 올려버렸는데 블랙웰 칩의 본격 램프업 시대다. 고객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AI 시장 리더로서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과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 또한 모건에서는 올려잡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잘 나오고 기대 그 이상을 내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AI 진영의 급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엔비디아, CCL, 두산, 그리고 소재땀, 파밀세 이런 종목들도 한 번 더 연결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잘 체크하면서 저희도 같이 호흡해 보도록 할게요. 20일 오전에 저희 시간에 아마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요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소식이 주말 사이에 쏟아졌죠.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나온 소식들입니다.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 한화, HD현대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투자 관련한 뉴스가 쏟아졌고 여기저기 나온 내용들을 일정 부분 취합을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들 그룹이 갖고 있는 게 거의 국내 산업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사실 영향받는 쪽은 너무나 많아 보이네요. 삼성은 5년 동안 450조 투자,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추진한다, 울진 등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 등에서 투자 집행을 합니다. 반도체나 FCBGA 혹은 전고체 그리고 냉각 공조에 투자하겠다라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고요. SK그룹은 투자 계획을 기존에 내놨던 것보다 좀 더 확장시켰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 투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팹과 데이터 센터 중심이고요. 현대차그룹 5년 동안 125조, AI 인프라, 로보틱스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1차 협력사에
미국 관련한 관세 부담을 전액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LG그룹은 전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화에선 조선과 방산, H&D 현대에서도 로봇과 조선 해양 쪽을 주목하고 있고요. 여기에 셀트리온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는 펀드 규모를 늘리겠다, R&D 비용을 더 투자하겠다 등의 내용이 전달되기도 했네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둘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삼성과 SK그룹의 이런 대규모 투자 이슈가 반도체 소부장단에는 당연히 긍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에서는 빠르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P5 투자에 대한 시사점. 이쪽의 생산은 빨라야 28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P5는 더 넓은 대지 면적의 3층 구조라고 합니다. 4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층 구조이고 수직 클린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삼전향 전공정 장비를 주목하자라고 좀 추려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장비사들,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테크 등등을 거론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만 소부장이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배터리 산업에도 소부장이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중국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생산 차량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2년 내에 나머지 모든 지역의 생산에서도 중국 것을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죠.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GM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라고 지시해둔 상황입니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것이 좀 더 강화되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탈중국의 키워드가 잠시 관심을 받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단에서 관련해서 연결이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 부품은 앞서 현대차, 기아의 투자 뉴스 혹은 관세에 대한 1차 벤더 전액 지원 뉴스가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혹은 AI, 전기차 진영이 있겠죠. 이 모든 산업은 보안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해서 배제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중국 배제라는 키워드, 탈중국의 키워드에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 관련한 내용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주말 대규모 투자 뉴스가 증시의 투자 심리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시죠. AI 진영, 일단 칩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부장도 대규모 투자 뉴스를 받았죠. 전력에 대한 일부 과잉 전망 논란은 나오고 있으나 미국은 이번에도 한국에서 대미 투자하는 것에 앞단에 전력 인프라의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라는 기존의 자사주 소각 관련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 들었네요.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내서 조금의 반발 매수를 이끌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뉴스 정리해 보시죠. AI 반도체, 뉴욕 증시 AI 대표주가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죠. 삼성과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AI 버블론을 딛고 이들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약간 AI 반도체와 조금 대척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응집이 됐고요.
셀트리온이 드디어 관심에 들어오며 3일 연속해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 수출 계약도 많았었고 FDA 승인까지 내년도 연속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진영이 지난주에 이어 힘 받아갈 수 있을지 AI와 어느 정도 시속 게임이 일어날지 보셔야 되겠고요. 주말 대기업 투자 뉴스, 중국에 배제하는 테슬라의 움직임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조선이요. 주말에 하나와 HD현대 투자 뉴스도 있었지만 미국 해군 총장이 현중과 하나오션에 시차를 갔다라는 보도, 그리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하나오션이 영국과 캐나다 해군 MRO도 수주했다는 보도 등도 나오고 있어서 조선 진영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 11월에 뉴페이스들 너무나 많았었죠. 노타, 이노테크, 큐리오시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세나테크놀로지도 공모가 대비 급등하며 시작을 했다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승폭을 이만큼이나 떨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그린광학, 내일은 더 핑크폰 컴퍼니, 그리고 20일 CMTX, 21일 비추로네스텍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더 핑크폰 컴퍼니 상장 이후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일정. 그린광학 IPO 외에는 종목 이슈가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 ABL바이오 기업 설명회 일정 정도 있고요. 대통령의 UAE, 이집트 등 순방 일정, 엔비디아 AI 데이,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요 정도 자리하고 있네요. 그 밖에는 수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이슈,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이슈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그날 밤에 월마트 실적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일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여부에 대한 또 최종적 논의 관련 일정이 있다는 점 봐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JYP 스트레이키즈의 컴백 일정, 금요일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그 외에 11월의 일정은 누차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뉴스와 일정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허락된 만큼 전략에 집중하면서 종목별로 꼼꼼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한 주 시작하는 전략, 지난주를 좀 다독여보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금요일장 겪고 나니까 혼미했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중심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김진만 위원의 중심 잡기가 저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챙겨가십니까? 네, 금요일 어려웠습니다. 11월 들어서 유난히 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일봉의 길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한국 시장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크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혼합이 되면서 조금 이제 하락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금요일은 조금 유난하게 장중에 뭐 나스닥 선물 급락하게 되면서 뭐 코인 쪽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 포착이 돼서 빠졌는데 일단은 뭐 크게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AI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빅테크들의
IR, 즉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IR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캐펙스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또한 또 다 검은 금요일에서 더 검은 월요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빅테크들이 돈을 이제 AI 관련돼서 당장 그게 돈이 되지는 않다라고 가정을 해도 채권을 발행하는 한이 있어라도 조금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보다는 이제 잠깐 상승장대에 나오는 강한 좀 조정장이요. 일부 간단한 이제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구글 또한 새로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수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게 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도주 투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평균 단가의 차이, 다만 이제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주가의 자체가 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와 조금 어느 정도의 현금 여력은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제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2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여태까지 나왔던 데이터 센터 투자 내용 중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되고 지금 현재 현금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변압기 3사는 무조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 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선주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온사이트 발전 관련주들은 지금 여전히 강한 수요를 보여줄 것이 확실하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 3월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AR 진영 중에서 특히나 전력단은 좀 콕 집으셔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일단 현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도체에 대해서 그럼 조금 개별 기업별로 전략을 챙겨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의 길이가 굉장히 커서 하이닉스 8%가 빠지면 사실 시총이 40조가 넘게 날아갔던 좀 이제 분해가 된 부분들이 네. 있는데 굳건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정도 이전에 100만 원의 주가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SK 하이닉스 향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온기가 거기까지 과연 퍼질 수 있는지가 좀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제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굳건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낭보가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디램 현물 가격 계약을 했는데 꽤나 많은 이제 상승 룸을 보여주었다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새로운 계약을 이나노 관련돼서 수주를 따낸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작은 기업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채굴 업체다 보니까 의문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그맣지만 7천억 규모의 좀 수주를 따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나노 밸류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년도를 기대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파운드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굳건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테슬라 칩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위상은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SMC의 대체제로서의 삼성전자가 역할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주가 마찬가지로 15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2 종목 중심으로 또 파운드리까지 얹어주셨는데요. 그 삼성과 SK그룹의 주말 대규모 투자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의 P5, 이 투자 관련한 뉴스 속에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앞단에 보자라면서 조금 더 장비에 압축을 했습니다. 그 장비단에서 그럼 진만쌤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한 2개 정도 어떤 거 골라주실까요? 네, 일단은 형님이죠. 테슬라, 워닝 IPS를 빼고 놔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향이 깊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소부장 중에 소재 부품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장비 쪽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전공정 장비들도 온기를 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텀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라면은 지금 전공정 업체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데도 못 갔던 기업들이 테스입니다. 테스가 대표적으로 좋은 실적에도 덜 갔던 기업 중에 하나니까 여전히 8천억의 시총은 너무나 적다. 적어도 1조 5천억까지는 테스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익 IPS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테스의 주가가 가장 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단까지 반도체 진영에 대한 이야기.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의 금요일 낙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꽤나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반등을 줬고 주말에 대규모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가 일어선다라고 했을 때 100% 바이오포트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또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쉬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시소 느낌으로 관심을 쫙 받은 게 바이오였고 그 중심에 ABL 바이오, 셀트리온 등등이 있었단 말이죠.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지금 바이오포트 탑픽3 어떻게 꼽으십니까? 네, 사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너무나 이제 ABL 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급등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매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ABL 바이오가 호재성 기사를 연이어 터뜨려서 정말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IR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또 IR도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일단 9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데 애널리스트 9시 반,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13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15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라이브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미 일단 공매도 잔고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섹터 자체가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주말에 큰 재료가 없었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또 수급상의 논리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와 반도체는 지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수급이 오전에 들어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손을 먼저 댔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매수 버튼 누르자마자 마이너스 3%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포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시초에는 반도체 쪽에 수급이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바이오 쪽, 즉 ABL 바이오가 살짝 흔들린다라고 하면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ABL 바이오 돈이 몰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G2G 바이오나 이제 최근에 이제 펩트론 관련돼서 이슈 한 번 정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대 대장주는 좀 뻔합니다. 알테오젠과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이제 적정한 가격대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바이오 쪽에 추가적인 훈풍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을 따지게 되면은 한올바이오 파마와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 두 종목 정도만 한번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되 지금은 살짝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실력과 어느 정도 그런 비례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BL 정말 멋진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밀리게 조금 단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만쌤의 말씀 주신 종목들에 대한 요약은 알로에 아니고 알리에, 알테오젠, 리가캠, ABL 좋은 종목들인데 조금 좀 좋은 가격에 사는 시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그 밖에 코오롱 티슈진이나 한올 바이오파마는 약간의 매매 관점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주셨네요. 지난주에도 코오롱 티슈진 언급해 주셨고 금요일장 시장 흔들릴 때도 코오롱 티슈진 분위기는
꽤나 좋았습니다. 바이오 진영 나쁘다가 아니고 수급상의 논리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 빼앗김 이런 걸로 지난주 같은 흐름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도 장기 관점으로 시계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 겁니다. 워낙 셀트리온 얘기는 많이 주셨었는데 셀트리온 코멘트를 안 해주셨어요. 네, 셀트리온 오늘 또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매일매일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만약에 상승 파동이 끝난다라고 만약에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박스권 상단에서 또 밀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전에 보여주었던 셀트리온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0만 원 전후로 해서는 살짝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올라갔던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빠질 때 또 빠지는 이유들이 명확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라면 오늘 만약에 20만 원의 주가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20만 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살폈고요. 로봇으로 가볼게요. 주말 사이 현대차 그룹에서도 로보틱스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대규모 투자 뉴스를 이제 같이 전하기도 했는데 로봇 쪽은 한 7개월 가장 강했던 섹터 혹은 테마였었다가 실적 시즌에 이제 한 달간 약간의 조정들을 좀 다 거세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찌됐건 자동화 혹은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로봇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현대차는 사실 로봇 관련된 밸류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와 알파 정도로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는 아직 밸류 평가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한 이야기지만 현대차 또한 로봇 쪽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도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현대차 투자 관련된 이야기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종목에 대해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오늘 한번 재반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군집성을 가진 이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현대차 그룹 내 이슈로 아마 끝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혹은 이제 LG의 투자가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왔던 현대차라고 하면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만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재료도 너무 많은데 수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뜰살뜰한 한 종목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 오토웨버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여러 가지 밸류 값을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고점에서 스물스물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네이버의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현대차와 네이버가 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대형주로는 이제 일단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현대 오토에버와 네이버 두 종목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로봇 기본적인 밸류 체인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관심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 놓고서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네이버 그리고 일부 전장 종목들. 네, 로보티즈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빼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지켜보셔야지만 나중에 혹여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돌릴 때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작은 로봇 기업들이 여러분들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로봇주 좋은데 안 갈 때만큼 정말로 박탈감 느끼는 경우가 없은 부분들이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좀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쪽 살펴봤고요. 일각에서 시청자분께서 LG그룹주 궁금해하시는데 안 그래도 LG 쪽에서 전장 혹은 이제 로봇 투자 혹은 공조 관련한 이슈 등이 있었기 때문에 LG그룹의 키워드는 어떻게 뽑고 LG 내에서 탑픽은 어떻게 고르세요? 자, 이게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3년도에도 LG그룹은 1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2024년도에 106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력이 있고요. 2025년도에도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새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슈에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대서특필돼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LG 쪽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지는 어려울 만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보셨을 때 예전에 있었던 이슈들이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는 거지 새롭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제 중국향 배제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국내 LFP 관련주들의 밸류 체인들이 호평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 쪽에 소부장 쪽이 뭐가 있냐고 이제 전 검색을 좀 지난 주말에 좀 해봤는데 여전히 그냥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ESS양 매출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고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다.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그룹 내에서 지나친 기대감의 확장보다는 일단 테슬라의 중국 배제 관련한 이슈 속에 그래도 반응할 수 있는 대형주로 LG 엔솔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주요 덩어리 섹터들은 거즘 다 본 것 같습니다. 주말 뉴스도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선전했던 쪽을 한번 봐야겠죠. 조선주입니다. 한미 협상 관련한 팩트시트 공개되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마스가 이슈에 집중이 됐고요. 주말 사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하나오션에 관련한 추가 기대 요소가 너무나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조선주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포커스를 그냥 이전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선박을 건조했다라는 의미는 살짝 뒤로 한 채 잠수함, 즉 이제 군함 쪽에 대해서 분명히 업사이드가 하나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잠수함 니즈에 대해서 굉장히 세고 있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지금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 내에서 군함 혹은 잠수함 건조 쪽에 한가닥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한 사이클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 현대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오션을 일단 먼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쪽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잠수함 쪽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범함 퓨얼셀까지 조합을 같이 갖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대형주 한 종목과 괜찮아 보이는 이제 스몰캡까지 같이 이제 컨택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 갈 때는 대형주에 대한 수익을 그다음에 중소형주 갈 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또 강한 또 수급이 동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합 자체를 하나오션과 범함 퓨얼셀 두 가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오늘 갖고 오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관련돼서 이제 울산 화재 관련돼서 HJ중공업이 또 발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관련돼서 이제 영업 중단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먼저 우선적으로 컨택을 해서 그게 끝나면은 그때 또 HJ중공업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나오션과 범함 퓨얼셀 정도까지만 지켜보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을 거다. 그냥 다만 군함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바꾸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소형 이제 스몰캡들이 또 실적 잘 나와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단발적인 이슈로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FC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에서 블룸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시세 분출을 금요일장 해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범함 퓨어셀 보니까 또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지금 사실 호재도 많고 차익 실현할 이유도 많아요. 차익 실현할 이유는 이제 매매의 관점, 수급의 관점에서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망설이게 하는 게 바로 업황이 좋다라는 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수주나 혹은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각 산업들, 조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호재와 이 주가 상승의 부담 속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마무리 멘트. 일단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내년도를 또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좋을 만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수요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년,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망을 바꾸는데 5년이 좀 들어서 3년의 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받고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전력 쪽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고 그냥 사실 LS 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SOFC에 대해서 가장 빠르면서 효율적인 전력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온사이트 발전 제가 이전에 한번 코멘트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밸류 체인들은 내년도가 훨씬 더 주가가 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밀렸던 LS 일렉트릭과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을 오늘의 이제 탑픽2대 그다음에 내년도 3월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이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블룸 에너지 코멘트 드렸는데 블룸 에너지 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료 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이 두산 퓨얼셀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수혜를 톡톡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사이트 반려전주들은 내년도가 더 좋을 거니까 지금 억울하게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X 일렉트릭과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대형주와 중형주까지를 여러분들 선택을 드리면서 다만 요 이제 LS 일렉트릭을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산 퓨어셀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사야지 혹은 음봉이 떴을 때마다 매수해야지 이런 전략을 잘 짜보시면 내년도에 여러분들 정말로 대박 날 수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지금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반등이 성공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의 중소형주 투자는 아마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을 여러분들 컨택을 하실 필요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대한 시장의 전략을 좀 세세하게 쪼개서 저희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SOFC, ESS의 교집합으로서 전력단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꼭 한번 내년 3월까지 서서히 모아가보자. 이렇게 LS 일렉트릭과 또 SOFC, 두산 퓨얼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중국 배제 이슈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도 사실 일부 좀 이런 테슬라의 중국 배제 이슈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현대차, 기아의 이런 투자 이슈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단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일단 여기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와 삼성 쪽이 이제 관세 협상에 되게 만족을 해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투자를 집행하는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밸류체인은 미국향이 좀 강한 기업들에 대해서 HL만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너무나 이제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의 최선호 밸류체인 내에서 HL만도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 또한 지금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시간이 좀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선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지금 테슬라 매수 버튼 누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대이장도 되니까 8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향 밸류체인이 사실 현대차의 온기까지 확산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쪽으로 이제 EV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만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만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HL만도와 그다음에 테슬라를 전기차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차게 시간 써서 모든 질문을 드려봤고요. 뭐 즉석 질문에 이토록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도 드물 겁니다. 오늘 투자일견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진만 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